아프고 고통스러운 이별 후에도 여러분의 삶은 평상시처럼 계속되고 있을 거예요. 아마도 여러분은 다른 일에 집중해 보려고 시도도 해보았을 거고, 겉보기에는 모든 게 괜찮아 보이기도 하지만 함께했던 시간들에 대한 기억은 남아있을 것입니다. 이별 후에 누군가를 완전히 잊지 못한다는 건요, 우울하게 불 꺼진 방 안에서 울고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자신의 삶을 계속 살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헤어진 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사람 모두 계속 자신의 생활을 이어가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문득문득 날숨에 한 번, 들숨에 한 번 헤어진 연인의 이름이 여러분의 깊은 생각 속에서 깨어나곤 할 것입니다. 특히나 밤이 되면 그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더 뼈저리게 느끼게 되겠죠. 왜냐하면 함께했던 그 시간들은 여러분들에게 특별하고 잊을 수 없는 따뜻한 온기의 느낌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 여러분과 다시는 함께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다시 함께 그 시간을 느끼고 싶다고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두 사람이 나누었던 따뜻한 순간들이 그리워지기 때문이죠. 이별을 결심하게 한 갈등에 불쾌했던 그 기억들이 여러분을 불안하게 할 때조차도 그리움을 품고 계실 겁니다. 무엇보다 힘든 건요, 여러분의 친구들이나 주변의 지인들이 여러분의 이별에 대해 더 이상 듣고 싶어 하지 않거나, 그래서 이 감정을 그들과 나눌 수 없을 때 그런 마음은 더 깊어집니다. 게다가 주변인들이 헤어진 그 사람을 정말 너무나 싫어했다면 더욱 말할 수가 없겠죠. 여러분은 그리움을 호소하고 싶지만 그들은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선택이 이별이었다고 여러분의 미련을 원천 봉쇄하려고 할 테니까요. 삶은 계속되고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헤쳐나가면서 무수한 또 자기 안에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별 후에도 여전히 전 애인에게 애착을 가질 수 있는 많은 이유가 있죠. 하지만요, 그건 정확하게는 사랑은 아닙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에 빠진다는 건 중독되거나 집착하거나 함정에 빠지거나 갇혀있는 듯한 그런 감정을 느끼게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헤어진 연인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대개가 너무도 절박하다는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어떻게 잊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하고 그림자처럼 늘 곁을 떠나지 않는 생각에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점이나 타로를 통해 재회 가능성이 내 운명 속에 있는지 알고 싶어 하시죠. 물론 다 소용없는 일입니다. 이별 후에도 상대를 떠나보내지 못하고 사랑을 되찾기 위해서 상담을 받거나 자신을 바꾸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변덕스러움을 논리적으로 말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이별이 하루아침에 날벼락처럼 찾아온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갈등과 분노의 시간들을 겪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손을 놓아버린 그 사람을 이상화하는 건요, 과거와 분리되기 어렵게 만드는 아주 큰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별을 초래했던 부정적인 것들을 사람들은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그들과 함께했던 좋은 시간만 기억하려고 합니다. 거기에다 더해서요, 함께했을 때 좋았던 부분만 높이 평가하면서 자기 삶의 완벽한 상대로 변모시키기까지 합니다. 어처구니 없지만요, 시간이 흐를수록 이러한 이상화는 더 강해지고 다시는 그런 사람과 함께 있지 못할 거라는 이런 마음이 지금의 고통을 견딜 수 없게 만들거든요.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요, 심리적 의존, 중독 상태일 거예요. 실제 뇌를 관찰한 심리학 연구에서 보면 헤어진 연인의 사진을 보여주었을 때 활성화되는 부위와 코카인 등 마약에 노출되었을 때 활성화되는 부위가 같았습니다. 이 말은요, 약물 중독과 비슷한 증상이라는 거예요. 물론 여전히 사랑이 남아있고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프겠지만 그건 여러분이 로봇이 아닌 심장을 가진 인간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중독에서 벗어나는 이 금단 증상이 이성적으로 옳다고 판단한 이별을 후회하는 거라는 이 사실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전 연인의 어떤 심리적 조작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뭔가 그릇된 기대를 불러일으키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들이 여러분에게 기회가 있다고 믿게 만드는 건 아닌가요? 예를 들면요. 노라고 확실하게 선을 그어주는 대신 글쎄 maybe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무언가를 바꾸겠다고 약속하거나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였을 때 그가 돌아온다면요. 그건 여러분의 슬픔과 애원 때문에 이루어지는 관계이거든요. 이런 관계는요. 혼란으로 이어질 뿐입니다. 관계를 더 복잡하게 만든다는 걸 명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을 심리적으로 조작하는 그들은 자신은 이미 새로운 관계를 맺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헤어진 사람에게 기대를 갖게 합니다. 상황의 비참함을 알면서도 끝이라는 그 두려움, 그 공포의 절박함에 작별 인사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상황은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와의 분리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별이 여러분이 가장 일관적으로 생각해왔던 결정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헤어진 사람은 여러분의 생각 속에 늘 남아있게 됩니다. 전 애인의 온기가 매 순간 나타날 테고 그래서 대부분의 관심을 그에게 집중시키고 있는 여러분의 세상은 점점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요, 여러분이 다른 누군가에게 시선을 돌리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막아버리게 됩니다. 여러분의 세상에는 여러분이 손을 놓은 사람, 그 사람 말고는 아무도 없게 되거든요. 때때로 이런 강박이 SNS를 통해 전화, 이메일, 심지어는 스토킹으로 전 애인을 쫓아다니게 할 수 있어요. 전 애인의 일거수일투족을 끊임없이 미행하는 탐정이 되는 거죠. 상대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을 알게 되고 심지어는 그들의 행동이나 감정에 대해 본인이 가설을 세우기도 합니다. 한번 잃어버린 누군가의 자리가 여러분 일상의 일부가 되어버리고요. 탐정놀이를 통한 수사에서 느끼는 그 짜릿함이 이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떠나버린 사람의 그림자와 함께하는 병든 게임이라는 걸 알아차리고 이렇게까지 집착하는 건 중독의 금단 구간임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상대방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스토킹의 종지부를 찍어야 하지만요. 사실 그건 여러분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사랑에 정해진 공식은 없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몇몇 특징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일반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볼 수는 있겠죠. 왜 여러분이 사랑에 빠졌는지, 여러분이 왜 이별을 선택했는지, 혹은 왜 그들이 여러분을 떠났는지 여러분은 모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요, 여러분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외면하고 싶을 뿐이죠. 어떤 이유든 결말은 하나입니다. 함께하는 시간과 돈이 아까워졌고 여러분을 신경 써야 하는 게 귀찮아진 거예요. 여러분이 싫은 겁니다. 얼마나 사랑했는데,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런 이야기는 쏟아진 물이죠. 이미 끝난 일입니다. 이미 지난 일은 지난 일로 놓아주어야 합니다. 아무리 소중하고 귀한 시간도, 유년기도 청년기도, 생활 방식도, 연인관계도 세상에 영원한 건 없거든요. 감사합니다. 궁금하면 유튜브에 댓글 달고 좋아요랑 구독 부탁.